안녕하세요. 보고타임의 미국 소식입니다. 7월 21일 헤드라인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보고타임에 오늘의 첫 번째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UN 세계보건기구인 WHO가 팬데믹 예방, 대비 및 대응을 강화하기 위하여 단일 세계보건 시스템을 개발하기로 합의를 한 팬데믹 조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협상을 재소집하고 나섰습니다. 회원국들은 월요일날 스위스 제네바에 두 번째로 모여 조약을 협상을 하고 회의를 마무리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WHO 회원국들 간에 2022년 8월까지 팬데믹 조약 초안을 완성하기 위하여 정부 간 협상기구를 지정했습니다. 승인이 되게 되면 거브르예수스 WHO 사무총장과 그의 후임자는 WHO 규정을 시행할 무제한적인 권한을 갖게 됩니다. WHO 사무총장인 거브르예수스는 3월 기자회견에서 조약을 발표하면서 이 조약은 국제협력과 연대를 위한 틀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또한 여기에 감시 시스템과 발병 대응과 같은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였으나 그 내막에는 바로 중국 공산당의 5G를 통한 전 세계 인구의 데이터베이스를 송출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는 세계는 지금 다음 팬데믹을 계획하기 위하여 팬데믹이 끝날 때까지 기다릴 여유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나 실제적으로 2020년 7월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WHO가 중국 공산당의 하수인 역할만 하고 있으므로 WHO를 탈퇴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2021년 조 바이든은 취임하자마자 즉시 한 일이 WHO에 재가입을 한 것입니다. 그런 다음 2021년 1월에는 바이든의 보건복지부는 기본보건조약인 2005년 판에 건강비상사태에 대한 WHO의 대비 및 대응 강화라는 수정안을 비밀리에 제출하였습니다. 수정안은 선출되지 않은 관료들로 구성되어 있는 국제기구에 무엇이 팬데믹을 구성하는지, 언제 팬데믹이 진행 중이며 팬데믹이 지속되는 기간 등에 대하여 더 많은 권한을 WHO에 위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아리조나주 공화당 의장인 켈리 월드는 지난 화요일인 19일 밤에 러스리 바워스가 더 이상 좋은 공화당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는 공화당 당원에서 명부를 지어야 한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러스리 바워스는 2020년 선거 이후로 민주당 편에 서서 조사 및 인정 취소에 반대를 하였던 자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원이 2년 임기라고 하여 상원에 지금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8월 2일 다가오는 예비선거에서 러스리 바워스를 상대로 출마한 데이비드 펜스워스를 지지하면서 바워스는 이제 아리조나 주민들에 대한 그의 사기를 계속하기 위하여 주 상원에 출마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여러분들은 데이비드 펜스워스를 지지하라고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한편 러스리 바워스는 16위원회 정인으로 출석하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선거인단을 바꾸라고 종용하였다고 거짓 증언을 한 적도 있습니다. 가장 라이노 중에 라이노로 꼽히고 있는 러스리 바워스에 대하여 공화당 지도부와 공화당원들에게 오늘 공식 사안이 발송이 된 내용이 바로 러스리 바워스는 더 이상 공화당원으로 간주하기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를 몰아내는데 총력을 기울이십시오 하고 켈리 월드가 오늘 성명을 발표한 것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메릴랜드 주지사 선거 후보로 댄 콕스를 지지하였습니다. 그 댄 콕스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비난하고 있는 레리 호건 주지사의 후임으로 선택된 켈리 슐츠를 꺾고 공화당 후보로 지명이 되었습니다. 댄 콕스는 약 56%의 득표를 기록하였으며 40%를 얻은 슐츠를 16포인트 차로 따돌리고 공화당 경선에서 승리한 것입니다. 이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하는 후보들마다 곳곳에서 승리를 거두고 있는 마가 열풍이 지금 뜨겁기만 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소식을 자주 전해드리지 못하는 것은 동해번쩍 서해번쩍 아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일일 생활만 보고를 하여도 이 뉴스가 꽉 찹니다. 그러니까 간혹 제가 한 번씩 업데이트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역시 쇼의 여왕은 AOC인 것 같습니다. AOC와 딱따구리 5인방이 대법원 앞에서 낙태를 지지하는 시위를 하였습니다. 경찰이 가서 그녀를 보호하면서 데리고 가자 역시 쇼맨십이 뛰어난 AOC는 두 손을 뒤로 하여 마치 수갑을 찾는 듯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얼빠진 메인스트림 미디어 기자들은 그 사진을 찍어 AOC가 지금 수갑을 찾습니다 하고 보도를 하였으나 그것은 말짱 거짓말이었던 것입니다.
맨 오른쪽 사진을 보면 같은 경관이 이렇게 호위를 하여 의사당 안으로 들어가니 오른손을 번쩍 들고 있습니다. 팔이 3개가 아닌 이상 AOC가 두 손에 수갑을 차는데 다른 한 손이 번쩍 올라갈 리가 없죠. 바로 쇼맨십입니다. 한편 이란 오마르는 실제로 체포가 되어 지금 구금이 되었다가 풀려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상원은 화요일인 19일 미셸 찰드 판사를 DC 순회 항소법원의 판사로 임명하는 것에 동의를 하였습니다. 64대 34로 통과가 된 이 인준에는 공화당원 15명이 투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15명의 공화당원들은 대부분 라이노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조 바이든에게 팔아먹었던 린지 그레함, 수잔 콜린스 등등 여러분들도 이름만 들으면 다 알만한 라이노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미tt 롬니나 멀코프스키가 빠질 수는 없죠. 이것이 우려가 되는 것은 다음에 대법관의 결혼이 생기면 가장 유력한 후보가 되는 사람이 바로 DC 순회 항소법원 판사입니다. 원래 미셸 찰드는 케탄지 브라운 잭슨보다도 선임으로 대법관이 될 것으로 예정이 되었으나 워낙 좌편향성이 강한 케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이 임명이 됨에 따라 차선으로 지금 순회 항소법원 법관으로 임명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이 테슬라보다는 GM을 선호한다고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GM은 전기차 공장을 멕시코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테슬라는 전기차 공장을 텍사스로 옮겨오고 있습니다. 백악관 대변인의 말에 따르면 친환경적인 자동차 제조업체 대표들을 백악관으로 불러서 조 바이든이 만찬을 베풀 때 일론 머스크는 빠졌습니다. 조 바이든이 약간 우파적인 성향을 띠고 있는 일론 머스크를 원래 싫어합니다. 당시 백악관 대변인인 젠 사키는 테슬라가 크린카 행사에 초대받지 못한 이유의 일부를 노조 결성 결의에 따른 것이라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미국 최대의 전기 자동차 메이커를 제외하고 크린카 행사를 한 조 바이든도 웃기지만 조 바이든이 칭찬해주는 GM이 멕시코로 간 저희는 또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GM 수뇌부에서 오늘 발표를 한 성명에 따르면 새로 쉐벌레 G-라인에서 생산되는 전기차는 미국의 GM과는 전혀 무관한 새로운 모델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미국 부품은 하나도 쓰지 않고 멕시코와 제3국의 부품으로 조립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그것이 미국 산업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조 바이든이 알란가 모르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수요일인 20일 조 바이든이 매사추세츠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연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뜬금없이 자기가 암에 걸렸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 바이든의 인지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2021년 8월에 주치의에 의하면 조 바이든 스킨에서 암인지 아닌지 확실하지 않은 검은 사마귀들 몇 개를 제거했다고 보고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조 바이든은 자기가 어릴 때 자라나던 그 동네에는 많은 석유 유정이 있었고 또 정유를 하면서 바람에 부르는 가스를 많이 마셔서 자기가 암에 걸렸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시기가 언제인지 무슨 암인지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뜬금없이 기후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자기 암 이야기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의아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도 공식적으로 조 바이든이 암에 걸렸다든가 암 징후를 발견하였다는 보고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만의 세계에서 살고 있는 조 바이든 혼자는 행복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마크 레빈이 조 바이든의 조력자들은 대부분 오바마에 아첨하는 좌파 추종자들이며 가난한 사람들이 노예와 같이 통제하기 쉽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미국의 경제와 에너지 부분을 파괴하고 있다는 것이 명백해졌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과 민주당은 사실 우리 경제를 방해하고 에너지 산업을 몰락시키는 데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은 외부나 외세의 영향에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진행되어 온 그들의 정책과 관련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원들이 기후변화나 그린 뉴딜이라고 불리고 있는 이 모든 정책은 실제로 1970년대 유럽에서 학자, 교수, 마르크스 추종주의자들, 좌익 정치인들이 기후를 제어할 시스템으로 도입한 것에서 유래가 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이 기후의제를 통하여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미국 중산층과 서민들의 생활을 파괴하는 의제를 추진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수많은 좀도둑 사건은 이제는 일상화가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우스갯소리로 고급차를 타고 고급 시계를 차고 다니는 것은 생명을 담보로 하고 있는 외출이라고 하는 농담까지 생겨났습니다. 백주 대낮에 롤렉스 시계를 강탈당하는 것은 비일비재하고 좋은 차까지 뺏기는 일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차원의 다른 사건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샌프란시스코 베이에리아에서 18명의 보석 소지자들이 LA에 있는 파사데나 시에 새로운 보석 전시회를 하기 위하여 브링스라고 하는 장갑차에 그 보석을 의뢰하였습니다. 수송 의뢰를 받은 브링스 차가 내려오다가 강도들에게 차 통째로가 털려버린 것입니다. 차를 강도당한 후에 경찰이 헬기로 추적을 하고 난리가 났지만 그 장갑차를 회수하였을 때는 그 안에 있던 보석은 벌써 사라진 이유입니다. 현재 추정 시가로는 약 1억 달러라고 합니다. 1000만 불이 아니고 1억 달러의 보석이 순식간에 털린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는 최근에 공권력이 부재되고 있는 캘리포니아 지역과 미 서부 해안가에 일어나고 있는 일 중에 가장 큰 사건으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그리고 공유 부탁드리고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바이.